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2학기에서 우리가 도형을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도형을 배워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2학기는 우리가 좌표를 놓고 도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그 유클리드 접근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보조선을 긋거나 원을 그리거나 뭐 삼각형을 그리거나 옆에다 다른 선을 그려서 숫자로 나타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을 나타내서 우리가 도형의 어떠한 성질을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우리 수능 문제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많은 문제들이 계산에 의해서 아주 편리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자기가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를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깊게 공부해보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뭐 모든 수학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수학 문제가 그러겠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를 접근했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낼 생각을 했을까? 저도 궁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비슷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동생들이나 아래 학년들한테 어떤 문제를 물어보거나 가르쳐 줄 때 내가 보기에는 쉬운데 이렇게 그 친구들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쉽고 왜 어렵겠어요? 조금 더 윗단계에서 그것을 공부를 많이 했고 접해봤고 그렇잖아요. 뭐 아주 꼭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이사 간 집은 내가 이거 어디 나갔다 왔을 때 다시 길을 잊을까? 내가 이 집을 못 찾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우리 집을 제일 먼저 찾을 거예요. 아마 빠른 길, 새 길, 좀 자동차로 가면 더 편리한 길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추구하는 게 지금 오늘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사실은 삼각형의 성질하고 사각형의 성질 뭐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가르치는데 삼각형의 성질에는 우리가 흔히 5가지의 중심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심이라 그러는데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는 그 오심 중에서 3가지만 가르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첫자만 따서 흔히 내, 외, 무, 수, 방 여기다 심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 무게중심은 그냥 중심이라고도 그냥 얘기도 해요. 그런데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요거만 내고 사실은 요거가 이거 가지고도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요것도 제가 조금 기본적인 부분에서 조금 높게까지만 제가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교과 과정에서는 외심을 먼저 가르치긴 하지만은 오늘은 하여간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조금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심화되는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막 어려워. 우리가 보면 막 고등학교 시험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막 어렵게 도형이 나오는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출제할까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찍으려고 얘기해요. 자, 그럼 오늘은 내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내심은 사실은 우리가 이 한자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은 안내가 중심인데 이게 그래서 내접원의 그러니까 내접원의 중심 이런 뜻이에요. 내접원의 중심 이런 뜻인데 내접원의 중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접원이 뭐냐 원의 중심은 알겠는데 내접원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자,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요렇게 접하는 원이 있다고 가면은 요런 원이 있다면은 요거를 내접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은 외접 삼각형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요거는 내접원 밖에 것은 외접 삼각형 바깥에서 접한다 그래서 요런 걸 내접원인데 요 내접원의 중심 요 중심을 우리는 요걸 내심이라 그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심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그걸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가계이등분선에서 봤잖아요. 저는 가계이등분선을 그 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안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가계이등분선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계이등분선 요거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다 또는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치 또는 집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가계이등분선이 되면은 여기서 거리가 이렇게 같아져요. 그러니까 거리는 우리가 전 시간에 되겠지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런 거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짧은 거리. 이거는 평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간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다. 그러면 이 직선까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도달하는 경우는 거리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은 제일 가까운 것을 우리가 거리라고 약속을 하자. 수학에서 쓰는 거리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 거리는 사실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접하는 데까지 가면 여기가 양쪽으로 직각이 돼요. 그래서 직각하는 점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에서 보면은 여기서 반지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이제 도형을 할 때 꼭점은 대문자로 약속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꼭점은 대문자로 거리를 나타낼 때는 A에 마주보는 변의 거리 그것을 소문자 A로 나타내고 B에 마주보는 변의 거리를 B로 나타내고 C에 마주보는 거 그걸 대변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C로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안쪽에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도 이렇게 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접원이 되겠어요. 요거는 외접원. 외접원인데 이 외자가 바깥 외자거든요. 바깥에서 접한다. 그래서 외접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접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것도 이렇게 꼭점까지 딱 연결해 보면은 요것도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반지름이 크겠어요? 이 반지름이 크겠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영어로 radius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어로 그래서 보통 R로 표시를 해요. R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 삼각형에서는 흔히 제일 대표적인 게 안쪽에 있는 원, 그 다음에 바깥쪽의 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의 원은 작으니까 우리가 소문자 R로 많이 표시하고 바깥쪽의 반지름은 대문자 R로 많이 표시한다. 우리가 어떤 공식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소문자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인 경우가 삼각형에서는 그렇게 나타내고 바깥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요 외접원은 지금 외접원은 요 밖에 있고 지금 내접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접원에서 딱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딱 얘기해 보면은 이 삼각형하고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겠죠. 그러면 거꾸로 가서 이거는 유일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꾸로 가서 우리가 보면은 자, 요걸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요. 거꾸로 가서 우리가 삼각형이 있을 때 외접원을 찾으시오. 그러면은 외접원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제 바깥에 그리면 되는 거고 내접원을 찾으시오. 그러면 내접원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접원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나? 요 가계이등분선을 그리고 여기서 가계이등분선을 그리고 여기서 가계이등분선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i로 표시한다. 그래서 i는 영어로 내저번일 때는 요 내저번일 때는 보통 인센터라 그래요. 인센터. 요 수학에서는 인센터라고 주로 쓰이고 물리학에서는 더러 이너센터라고도 하니까 이너센터 할 때는 보통 띄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붙여. 자, 그래서 인센터라 그러고 이너센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요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내저번에 관한 몇 가지 성질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해요. 내저번은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가계이등분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가계이등분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이 나와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가반째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하겠지만 요 방심,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요. 내외 무수 방 중에서 내심하고 외심하고 방심은 원의 중심이에요. 다시 뭐 요 심은 원을 딱 그리고 원의 중심이 돼버려요. 그런데 무게중심하고 수심은 원의 중심하고는 관련 없지만 원하고도 여러 가지 성질이 같이 있는 거 있어요. 원의 중심은 아니지만 원하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방심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는 김에 내심하고 연결되니까 방심은 뭐가 방심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으면은 요 바깥으로 연장선 다시 한번 AB의 연장선하고 AC의 연장선하고 해서 요렇게 바깥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접하게 된다면은 요거가 방심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방심이 되는데 요렇게 보면 요 원은 방저번이라 그래요. 요 원은 방저번이라 그러는데 방저번이라 그러는데 방은 두른다는 뜻이지만 하여간 요 방저번은 영어로는 바깥에 있다. 그래서 X 서클. 지금 방저번의 중심은 X 센터라 그러고 물론 X 서클이라 그러면 방저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방저번은 몇 개가 있겠어요? 방저번은 이쪽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쪽에도 있겠죠? 이쪽에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방저번은 3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고 자, 선생님이 왜 방심을 얘기하냐면은 어떤 이 도형 문제를 풀 때 그 위치관계가 어디일까 이런 예측이라든가 그것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좋아요. 이제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조금 풀 때 이게 어디쯤에 있을까? 이게 왜 우리가 굳이 좌표를 얘기하면서 좌표축에서 보면은 여기 요쯤 어디쯤에 있을까? 요거부터 상정하는 것이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자, 방저번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만약에 BC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큰 거 여기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A,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쭉 보면 요 원은 뭐가 되냐면 내저번이 돼요. 그러니까 방저번은 내저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 여기 이제 이게 출제 시험 문제 방저번 얘기 안 하고 출제가 자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니네 그 시험에 아주 웬만한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방저번 얘기를 안 하고. 자, 어떤 게 되냐면은 여기 I가 요 ABC의 내저번은 여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계이등분선이잖아요. 근데 이 큰 원에서도 보면은 요 가계이등분선상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I라고 표시하고 요거는 보통 E라고 표시하는데 A에 해당된다 그래서 소문자 A를 여기서 작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A에서 I를 통해서 E까지는 이렇게 하면 직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것도 각이고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렇게 쭉 그리고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돼요. 근데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요걸 이렇게 되고 여기 접하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합동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은 그러니까 A라는 내각의 이등분선하고 B의 외곽이잖아요. 이쪽은 외곽의 이등분선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던 요 도형을 보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다시 가계이등분선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좀 봐셔야 되는데 가계이등분선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요 각은 다시 말하면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자. 그래.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요 각은 뭐가 돼?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 B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B의 외각의 이등분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치간의 각의 이등분선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뭐 많이 얘기한 거냐면은 요것에서 내각의 이등분선, 요것에서 외각의 이등분선, 요 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원을 그리면 요것이 무슨 원이 되느냐? 지금 요 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비례식 세우는데 A 대 B 대 우리 각의 이등분선 좀 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것에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는 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우리가 요렇게 각의 이등분선 되면 조각, 요각, 이각이 같으니까 선생님 편의상 자, 요각을 소문자 A, 요각을 소문자 BB, 요걸 소문자 CC.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AA, BB, CC 하니까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가 될 거예요. 삼각형의 내각이 합이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우리가 90도가 돼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에서 우리가 쭉 했을 때 여기가 I면은 요거는 요 각은 여기가 A다, 여기가 B다, C다. 그러면은 요 각은 90 플러스 2분의 A가 고각이 돼요. 그래서 요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요거 여러분들이 뭐 다 알겠지만은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쫙 내려보면은 우리가 A, B,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될 거 당연히 알겠지만은 삼각형 ABC에서 요각은 요각 더하기 요각, 다시 말하면 요각은 A 더하기 B가 된다. 각 A 더하기 각 B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외각은 내대각의 합과 같으니까 요각을 우리가 요거를 두 개로 딱 나누면 요각이 뭐가 되겠어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각은 뭐가 되겠어요? A 더하기 C겠죠. 요 삼각형에서 생각하면 A 더하기 C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C인데 그러면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0이라고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90이네요. 그러니까 90 더하기 A인데 A는 2분의 A와 똑같으니까 이러한 공식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보면은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직각이 되는데 이거 반지름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삼각형 ABC는 2분의 1 이거 소문자 R이니까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 하니까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따라서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S로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세마이 페리메터라 그래가지고 둘레의 반이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둘레의 반이 해당되는 거죠. 요 부분이 다시 한번 2분의 1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SR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심에 관해서는 꼭 연결할 때 여기 방심인데 아까도 이제 요 문제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 문제집에 들어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렇게 돼서 요각이 몇 도일 때 예를 들어서 이 각이 뭐 몇 도일 때 요각은 몇 도냐 아니면 요각이 몇 도일 때 요각은 몇 도냐 이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거 아폴로니우스 원하고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고 물론 다르게 푸는 방법도 많지만은 우리가 방심을 연결하면은 방심을 이렇게 조금 연결해 보면은 여기가 직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직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각하고 어떤 관계가 성립되느냐 이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연장선에서 이렇게 연장선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자, 그래서 요 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여기 직각이니까 나머지 어떻게 표시되는지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인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을 공부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외심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